이번 주제는 조금 제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조국 후보 측의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조금 선을 많이 넘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사람이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종원 대표 아시죠? 조국 예, 후보님. 압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수원에서 사체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무슨 사학재단을 소유한 거룩한 집안은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리어커를 끄면서 간장 행상을 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다가 20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조국 후보님하고 평택까지 내려와서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폐륜 정치 아닌가요? 저의 6번째 선거입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낙선했는데요. 선거 이후에 상대 후보님들하고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학규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차담도 나누고 건강과 관련한 안부도 묻고 김영진 의원님하고는 제가 2번 다 졌습니다만 뭐 소주도 한잔하고 제가 형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선거 이후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네거티브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네거티브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투표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있었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실황 중 일부를 보셨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울먹이는 이 장면 여러분들 참 많이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자, 평택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을을 지역구로 두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평택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현정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잘 네. 모르겠는데 지금 평택을 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실 혼조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혼조세. 그러니까 2강 1중 상태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했었던 8번의 여론조사 중에 6번을 김용남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거는 당선 가능성은 한 번도 김용남 후보가 1위를 뺏긴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가 여론조사 이제 공표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네네.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몇 개도 나올 것 같은데. 네. 평택을도 나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여론조사 계속 돌리니까요. 네네네. 예, 우리 여기 평택을에 지금 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잘 안 받는데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런. 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가 조직 선거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평택을이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성 투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 보고 찍는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갈라치기가 조국 후보의 전략인데 네. 그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얼만큼 이제 그 흔들리지 않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네. 여기에 이제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네. 조직이 작동하는 시점이고 간성 투표를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 김용남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민주당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신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평택을이 상당히 그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잖아요. 예. 신도시 뭐 평택항도 있고
그 주한미군도 있고 또 도농복합도시이고 네. 또 공단도 많고 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 전체의 유권자들의 성향을 그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저 확장성의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국 후보는 김영남 후보의 그 센 네거티브가 유일한 전략인데 네. 그 조국 후보는 그 자체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후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장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좀 그런 측면에서도 김영남 후보가 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는 마지막 이제 그 투표를 할 때에는 네.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인천에서 기자들에게 평택을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밤에 전략 점검 회의를 하면서 검토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평택을 단일화를 밤에 검토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혹시 뭐 일각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염려의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죠. 의원님 좀 네.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어제 다 확인했고요. 네. 제가 계속 요 관련해서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단일화는 없고요. 네. 그냥 끝까지 간다. 이게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네. 김영남 후보도 뭐 단일화에서는 딱 선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보수 쪽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글쎄 말이에요.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 가능성 그 네.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 그 단일화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만난 건 확인된 거고요. 네. 그 황교안 의원이 이제 몇 가지 부정선거 등 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황교안 제가 쪽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이동 후보도 동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나 봐요. 요구 사항이. 예. 뭐 어떤 사람은 합당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팩트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네네. 그 도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이동이가 들어주기에는 사실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단일화에 대한 그 생각은 둘 다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본다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토론회에서 유동이가 단일 한 달 전에 부정선거는 잘못했다 그러면서도.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네네네. 지금 이렇게 자꾸 그 국힘제로 외치면서. 네. 민주당 후보만 계속 공격하다가. 저쪽에 단일화되고. 네. 그리고 평택을의 특징이요. 투표율이 낮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성투표 경향이 강하다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 그 유이동 후보가 어부질이 얻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때는 네. 가서는 또 예를 들어서 김용남 후보 같은 후보 내 갖고 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관점에서 전혀 공격할 후보가 없고 흥결없는 후보가 나왔으면 조국 후보가 됩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본인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당부하실 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김영남 후보를 돕고 지지하는 거는요. 네. 김영남 개인에 대한 네.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예. 일 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통합 외치고 계시고 맞습니다. 중도 확장해서 전국 정당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지론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그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선 후보 때 영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당이 공천한 후보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그 통합적인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조국 후보 측에서 김영남 후보의 그런 의혹 제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네.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네. 그 큰 대의라든지 이런 거에 봤을 때는 그게 그러고 본인도 다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더 크고 넓게 깊게 봐주시면 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네. 김영남 후보도 지지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그 김용남 후보를 돕는 민주당 의원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 돕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갖고 그렇습니다. 시비 거는 인간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김성회 의원도 그렇고. 저도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후보고 당이 네. 공천한 후보인데 네. 그럼 누굴 돕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반대로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네. 조국 후보가 내로남불 이런 비판 많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김영남 후보를 비판하는 그만큼 네.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대법원 판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힘제로 외치는 것도 모순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은 왜 안 하는지 그것도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 평택병 지역구의 김현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